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반고우의 자화상 두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많이 봐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굳이 이런 그림을 그려야 했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간절한 꿈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반고우는 폴 고갱과 하나 되어서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르레 노란 집을 토대로 해서 화가 공동체를 세우려 했었죠. 고갱 정도의 멋진 화가가 나서주기만 한다면 그런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고우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우의 해바라기 연작 시리즈에는 고우의 이런 설레는 마음, 화가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장춘몽이었지요. 얼마 못 가서 둘은 치열하게 거듭해서 싸움을 시작했고, 급기야 고우는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그것을 창녀에게 던져버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자해를 벌이게 됩니다. 고우가 귀를 자른 것은 이제 그 꿈이 망가졌다, 더 이상 어떤 기대감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우의 좌절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알겠는데, 자신이 스스로 귀를 잘랐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능하면 숨기는 편이 더 나았을 텐데 왜 굳이 자화상을 그려서까지 그 사실을 남기려 했냐는 것입니다. 그날의 사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88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반고우는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그의 노란 집에서 발견됩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23일 저녁에 반고우는 그동안 증폭되었던 폴 고갱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자르고 맙니다. 잘라진 귓볼을 자신이 알고 있는 창녀에게 던져버리고는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 귓볼을 선물 받은 창녀들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노란 집에 고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고우는 이내 병원으로 옮겨지고 약 2주간의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해가 바뀌어 1889년 1월 7일 퇴원해서 다시 노란 집으로 돌아온 반고우는 이내 화폭 앞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그리기 시작한 작품 중 이 두 점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난 후 귀에 붕대를 감은 채로 그 모습 그대로 자화상에 담은 것이죠. 그 무렵부터 반고우에게는 달갑지 않은 하나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미치광이였습니다. 이내 그 끔찍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미치광이 한 명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반고우는 2월 초에 피해망상 증세가 보여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10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신병자 화가를 감금하라고 탄원을 당국에 제출했고 2월 말에 고우는 다시 감금되어야 했습니다. 정신이 멀쩡했던 반고우는 책도 화구도 없이 강제로 감금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의 과정에서 의외로 고우는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밝힙니다. 나는 미치광이로서 내 소명을 받을 작정이야. 이 말은 자신이 미치광이 취급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차피 고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고우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형을 지극정성으로 후원해왔던 그의 동생 태호였습니다. 그래서 고우는 이미 병원에 있을 때부터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나아가 동생 태호에게만큼은 형이 미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고우의 동생을 향한 간절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지금 보시는 초상화 두 점입니다. 태호야, 걱정하지 말아라. 형은 절대로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정신으로 화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그림 속에 담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파이프를 물고 있는 이 자화상을 먼저 살펴볼까요? 붕대로 감싸여진 상처난 귀를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그 얼굴 뒤에 보이는 붉은색 배경도 사실 다분히 계산된 선택입니다. 그가 당시 입고 있었던 외투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붉은색을 사용함으로써 보색 대비가 주는 안정감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고우는 보통 배경 장식을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색을 달리하기도 하는데요. 붉은색 배경 위에 오렌지색을 사용했습니다. 이 오렌지색도
파란색 털모자와 보색 관계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화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반고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위아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보색으로 대비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보색 대비는 그의 작품 속에 종종 등장하지요. 예를 들어 그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노란색과 파란색의 보색 대비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흐는 붉은색을 사용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붉은색처럼 정신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성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평소처럼 정확하게 보색 관계를 사용해서 그림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미치광이다, 정신병자라고 경멸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 태호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치고 자화상을 그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저마다 다른 동기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제 자신이 저는 약해진다고 느껴질 때 종종 고흐의 자화상을 봅니다. 일단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고흐의 자화상에는 어설픈 자기연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도 동정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궁핍해 보이는 삶의 연속이었어도 그의 초상화 속에 보이는 그의 모습은 강직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만의 분명한 세계를 가진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의 아우라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당신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고흐는 전혀 없이 평온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상대를 압도할 듯한 그의 눈빛이 이 자화상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이 불안한 느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오히려 기존의 자화상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이런 상태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찾아오는 평안함이라고 할까요? 이제 깨어진 그의 꿈을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화가 공동체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을 그의 자화상 속에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삶 자체를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림에 쏟아붓습니다. 이후로 고흐의 두텁고 짧은 선을 주로 하던 그의 붓질이 더욱 힘이 들어가서 역동적인 곡선으로 휘어지며 더 강렬해집니다. 고흐의 하늘이 더욱 경랑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더욱 또렷하게 남은 것 하나는 그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또 다른 자화상에 표현되어 있지요. 이 두 번째 붕대를 감은 자화상을 보니 고흐의 그 특유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두터운 초록색 외투를 입고 있는데 그의 눈동자 또한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초록색과 보색 관계인 빨간색으로 그의 얼굴을 덧칠해 놓아서 더욱더 선명하고 또렷한 눈빛이 바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두색 배경의 한쪽에는 이재를 그려 넣어서 그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또 다른 배경에는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1번 판화 그림을 그려 넣어서 그가 아직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화가의 길을 또렷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계속 걸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는 그 후 1년 반 정도를 수시로 찾아오는 육체와 정신적 고통에 맞서 싸우면서 그의 남은 열정을 오로지 화폭 위에 쏟아 부으면서 불꽃처럼 살다가 별이 되어 떠나갑니다. 노말이었습니다.